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3강이네요. 1강, 2강이 저번 시간인 것 같은데. 네. 3강은 드디어 빈칸입니다. 자, 빈칸은 요즘 순사합을 많이 어려워하긴 하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1등급이 고정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끝까지 잡고 있는 문제가 빈칸입니다. 왜냐? 재작년 수능에서도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빈칸 문제였어요. 30%.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최근 문제죠.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빈칸 문제였고요. 20%짜리 문제. 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제가 그냥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정일이 나오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월 교육청 문제인데 일단 저희가 하던 대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잡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독해의 기본원리 제가 항상 말하죠.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이걸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빈칸이고, 자,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죠. 순사 코드가 이걸 심화시킨 문제다. 함축 의미는 빈칸과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를 풀잖아. 자, 빈칸 문제의 코드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선지를 분석할 때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질 수 있는 게 너의 능력을 물어보는 수용적 코드다 라고 누누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빈칸 문제 풀 때 선지를 먼저 봤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대로 그래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선지로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씩 꼭 다는 게 있습니다. 네가 선지를 먼저 보고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선지를 먼저 봐도 되는데 선입견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선지를 먼저 보지 마.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 얘기는 피노누아 수업을 할 때도 들었던 예야. 어떤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의 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를 샀습니다만 지문에 있어요. 이해되니? 거기까지만 지문에 있어. 왜 샀는지는 지문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네가 글을 읽어야 돼, 빈칸은. 요즘 빈칸은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안 읽으면 그걸 가지고 선지에서 무관이나 반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뭐 불일치나 일치나 도표나 이런 쉬운 문제는 한두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과 같은 수능에서는 순사 빈칸, 특히 빈칸은 거의 8, 90% 이상 글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안 그러면 넌 틀려요. 그래서 지문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유는 안 나와 있거든. 아까 그 아이의 얘기. 근데 선지로 갔다 배가 고파서 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를 샀다 하는 순간 네가 그걸 답으로 하면 넌 틀린다니까? 왜? 배가 불렀는데 살 수도 있어. 배가 부른데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샀는지 아니면 동생 주려고 샀는지 우린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문엔 과자를 샀어요만 있다고. 배가 고파서는 네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야. 지문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잘하는 아이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선지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오답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답이 5번이었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풀고 와야 돼. 인강은 예습이 중요하다. 현강에선 제가 애들을 이제 복습 위주로 많이 가르치는 반면 인강은 예습이 짱 중요해요. 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게 아닌지라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갖고 문제를 풀고 저랑 수업을 해야지 의의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고 와야 돼. 이거 답이 5번인 건 아마 아실 거야. Great quantities of contaminants are interesting to eat. 이게 당연히 답이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가들이 4번을 진짜 많이 해서 틀렸어요. Alien species prevail and deplete resources around it 그랬거든요. 한숨부터 나오는데 되게 미안한데 미안. 한숨을 쉬어서 졸라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졸라란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이잖아, 종.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종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우리가 종을 붙이는 거지. 맞아? 물어보자. 여기 나오는 납, 카드뮴, 석유가 살아있는 생명체야? 아, 납이 막 춤을 춰? 카드뮴이 막 춤을 춰? 석유가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니? 살아있는 생명체야? 눈 버리기 전에 이제 그만해야지. 뭔 얘기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쓰는 게 종이란 표현이잖아.
여기 나오는 대상은 석유, 카드뮴, 납, 무생물이야. 이미 여기서 안 돼. 밖에 있던 외래의 종이 우세해져서 이미 안 돼. 그래? 근데 네가 착각을 해서 걔들을 종이라고 쳤다고 치자. 그 다음 문장도 틀려. 왜? 여러분, 이때 이시 만약에 정답이라면 이때 이은 앞에 있던 뭘 가리켜요? 또 소일을 가리키죠. 땅 밑에 있던 납이나 카드뮴이나 석유를 땅 위로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카드뮴 납 또는 석유가 올라왔어. 우세해져가지고 토양 주변의 자원들을 디플리트 감소시키고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 때문이라도 안 된다고. 결론. 얘하고 얘 다 안 돼. 내가 글을 읽었으면. 아, 이걸 왜 틀리냐고. 제발. 단어에 뭐 하지 마. 의미 부여하지 마. 이건 국어 문제야, 얘들아. 정말 부탁인데. 자, 그 다음 이 얘기로 할게요. 제가 아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제발 부탁인데 선지를 먼저 보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얘들아, 컨타미넌츠가 뭐야? 오염물질이다. 그럼 애들은 봐봐. 지문을 안 보고 선지를 먼저 보는 친구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5번을 읽었어. 아, 지문에 오염물질이 나오나 보다. 그러고 선입견을 갖고 읽으면 넌 큰일 나. 왜? 이 글 어디에도 오염물질이란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네가 글을 읽었으면 토양 입장에서는 밑에 있던 존재들이 올라와서 나를 악화시키니까 토양 입장에서는 이 카드뮴 납석유가 오염물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글을 읽었어야지만 왜 오염물질이라고 표현을 했는지가 납득이 돼. 그래서 수능의 빈칸 코드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야 얘가 왜 답인지 납득이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방향성이 반대이거나 개 멍멍이 왈왈 무관이었죠. 없었다고. 아, 정말 부탁인데 제발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내려가 주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중요했었던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독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구 쪽으로 가서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문장들을 띄워놨잖아.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 넘어갈 때 내가 유기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자, 첫 문장입니다. 구 쪽의 1번 문장이야. 시작할게. Ecological health depends on keeping the surface of the earth rich in humus and minerals so that it can provide the foundation for healthy plant and animal life. 그랬죠. 얘는 수거적인 표현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즉, 생태학적인 어떤 헬스, 건강이라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구의 surface, 표면을 rich, 풍부한 상태로 keeping,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는데 뭐가 풍부한 상태로? 휴무스, 밑에 있죠. 부식토나 부엽토를 휴무스라고 한답니다. 얘와 미네랄죠. 어떤 미네랄을 풍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대요. 근데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it. 그럼 이때 it은 당연히 뭐야? 얘겠지. 얘겠죠, 얘. 당연히. 즉, 말 그대로 지구의 표면이 어떤 파운데이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뭐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물과 동물들의 삶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식토나 부엽토 또는 미네랄 같은 것이 얼마나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끝난 문장, 그 다음 문장으로 가는 거야. The situation, 그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야? 아니, 얘가 지금 이 다음에 나왔잖아. 그럼 그 상황은 하지 마, 제발. 어떤 상황? 앞에 부식토와 광물이 풍부한 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좋았던 상황이지. 이 상황이 disrupt. 무슨 뜻인데? 붕괴시키다, 무너뜨리다 이런 동사잖아. 붕괴될 수 있어. 나빠질 수 있어. 만약 토양이 there's raw material, 이러한 천연 재료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럼 이때 these raw material은 앞에 나왔던 humus and minerals를 반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또는 만약 빈칸이 되게 되면 이 좋았던 상황이 붕괴되고 무너질 수 있대. 자, 그럼 중요한 거, 내가 수험생이면 나는 그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좋았던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전제 조건이 빈칸의 답이겠군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When man goes be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direct out minerals or other compounds that did not evolve as part of this system, the problem follow. 그랬죠. 잘 봐요. 사람이 지구 표면 아래로 내려가. 맞지? 그래서 들어가 끌고 와. 미네랄. 어떤 광물이나 다른 컴파운드. 말 그대로 뭐? 구성 요소를. 맞잖아. 컴파운드가 화합물 정도 되거든? 화합물을 끌고 들어와. 근데 did not evolve as part of this system. 얘들아, 이때 이 시스템은 당연히 뭐겠어? 생태학 시스템이겠지. 생태 시스템. 이 생태 시스템의 부분으로서 진화하지 못한 어떤 광물이나 다른 화합물을 지구 표면으로 인간이 내려가서 끌어갖고 오게 되면 그러면 problem follow. 문제가 발생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가 글을 읽었으면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좋았던 상황이 붕괴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면 빈칸은 첫 번째 이미 나왔네. 자, 답의 근거를 찾읍시다. 빈칸의 답. 고로 첫 번째. 뭐가 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이 지표 아래에서 끄집어내면이죠. 이게 답이잖아. 맞지? 인간이 지표 아래에서 끄집어내면이 빈칸의 답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찾았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mining of lead and cadmium are examples of this. 그럼 봐봐. 똑같아. 이때 this는 뭐야? 이거잖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된다고. 마이닝이 채굴이거든? 레드가 이땐 명사니까 납이라고. 납과 카드뮴의 채굴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 예시입니다 하는 순간 뭘 끄집어내는 거야? 카드뮴이나 납을 끄집어내면이죠. 이렇게 풀었어야죠. 맞지 않아요? 매니저님? 끄덕끄덕. 네. 오난 부처님 같은 인상을 짓고 계시는 저희 매니저님이 좀 부처님 닮았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카톡 라이언 닮았다고. 빨리 넘어가야지. 얼굴이 심상치 않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페트롤리움. 석유죠. 석유야? 석유도 also 또한 substance, 물질인데요. 어떤 물질이냐면 has been dug out of the bowels of the earth. 바울은 사발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사발 모양이니까 지구의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움푹 파인 곳이니까. 지구의 내부에서 파여져 나온 물질이 또한 석유야. 그리고 이 석유도 인간에 의해서 surface ecology, 말 그대로 표면 생태계, 지표 생태계에 도입이 되어진 물질이래. 그 다음 가는 거야. Though it is formed from plant matter. 비록 그것이. 그럼 이때 이순 뭐야? 그치, 석유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그래요. 비록 그것 석유가 식물 물질에서 형성이 됐다 할지라도 though 양보 역접이잖아. THOUGH. 그치? The highly lead. 자, 여러분 이거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할게. 그냥 알면 좋으니까. 봐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거 상식이거든? 우린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산화가 뭐죠? 산화? 산화. 산소와 화합하는 거잖아. 그럼 산소를 얻는 거지.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원이라고 하지. 이것은 환원됨이야. 줄었다고. 산소가 줄었다고. 얘들아, 환원하고 환원은 달라요. 저희가 1강 때 배웠던 환원 첨가할 때 그 환원은 언이야, 다시 한번 언급하다. 얘는 환원이야, 달라. 설마해서. 그냥 알아두면 좋으니까. 즉, 이 석유라는 것이 그래, 식물 물질에서 형성이 됐다 치더라도 매우 환원되어진 탄소화합물. 근데 그 result가 이땐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결과로 나온 매우 환원되어진 탄소 컴파운드, 화합물이 있죠. often, 너무 종종 toxic to living protoplasm. 살아있는 원형질에 너무 종종 독성이 있는 역할을 한대. toxic이 중요한 포인트네.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 왜? 지금 얘가
독성이 있다고 하는 순간 두 번째 답도 찾았어야 돼. 석유를 끄집어냈는데 독성이 있어요 하는 순간 뭐와 같은 말이야? 문제가 생겨요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나왔던 좋았던 상황이 disrupted, 붕괴되고 나빠져요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독성이 있어요 하는 순간 뭐도 답이야. 그렇지. 석유 같은 물질을 뭐 하게 되면 그렇지. 석유 같은 물질을 판에서 지표 생태계에 도입하면이지. 이게 답이야. 그럼 답 다 찾았지 뭐? 아, 카드뮴, 납, 석유 같은 걸 파내면 끝.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태계가 파괴돼요. 이게 답이었다고. 콜? 이렇게 찾았어야 돼. 살아있는 원형질에 독성이 생기게 된대. 그러면서 가는 거야? In some case, 어떤 경우엔 this. 그럼 이때 this가 뭐예요? 유독한 거, 독성이 생기는 거. 이게 맞아. 심지어 매우 작은 양이 있을 때에도 독성이 생긴대. 어느 경우에서 보듯이 얘가요. 뭐? 폴리염화 바이페닐이래. 알아도.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근데 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석유가 만들어내는 물질이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석유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인데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 찾았네? 이게 답이었어. 이런 물질들을 판에서 지표 생태계에 도입하면 이 답이구나 하고 보기로 갑니다. 자, 이제 보기 선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작합니다. 1번. 답은 찾았고 The number of plants on it increased rapidly. 자, 만약에 이때 1번이 답이라면 이때 이은 앞에 토양을 가리키잖아, the soil. 말 그대로 토양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the soil. 토양에 있는 식물의 수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한다. 무관이죠. 2번 갑니다. It stopped providing enough nourishment for humans. 토양이 인간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걸 멈춘대요. 완전 무관이었죠. 3번. 기후변화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기후변화가 그 토양의 화학적인 구성 요소를 변화시킨대요? 완전 무관. 4번. 아니라고 좀. Alien species prevail and deplete resources around it. 그래서 얘도 안 된다고 그랬지? 외래 종이 우세해져서 그 토양 주변에 있던 자원을 deplete, 고갈시키고 격감시키고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5번이었죠. Great quantity of contaminants.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염물질. 왜 오염물질이야? 토양 입장에서는 카드뮴, 납, 석유가 다 어땠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찾고 보기로 가야 답이 납득이 되는 게 수능적 코드다. 이런 오염물질 역할을 토양에게 하는 얘네들의 엄청나게 많은 양이 it, the soil, 토양에 도입이 됐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5번이 답이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도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복습 꼭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4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